우리는 좋아하는 노래를 마음껏 부르지만 북한 해외 식당의 한 여성 봉사원은 감시와 사상 학습 속에서 정해진 노래만을 불러야 했습니다. 매일 밤 자유를 갈망하던 그녀에게 어느 날 지배인으로부터 죽음보다 두려운 강제 북송 명령이 떨어집니다.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녀는 동료들과 함께 필사의 탈출을 계획합니다. 과연 무엇이 그녀를 그토록 절박하게 만들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말입니다. 함경북도 회령에서 왔습니다. 회령이라 하면 저기 압록강 건너 중국하고 맞닿은 국경도시 아닙니까? 어릴 적에 고난의 행군을 겪으면서 배고픔이 뭔지 뼈저리로 알았더랬습니다. 그때는 정말 풀뿌리, 나무 껍질이라도 있으면 감지덕지였지요. 그렇게 죽지 못해 살다가 장마당에서 물건 팔아보겠다고 나섰어요. 거기서 세상이 딱 우리 조국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어렴풋이나마 알게 됐습니다. 돈만 있으면 뭐든지 구할 수 있고 사람들의 눈빛이 좀 다르더군요. 그러다 운 좋게 운이 좋았다고 해야 할지 중국에 있는 우리 해외 식당에서 봉사원 종업원으로 일하게 됐습니다. 처음엔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텔레비전에서만 보던 화려한 옷을 입고 예쁜 화장도 하고 손님들 앞에서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고 말입니다. 매일 밤 무대에 서면 그 순간만큼은 제가 어디 감시받는 처녀가 아니라 진짜 예술인이 된 것 같았어요. 손님들이 박수 쳐주고 돈도 건네주고 그런 게 다 신기하고 좋았더랬습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그 화려함 뒤에는 정말 지독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낮에는 식당에서 밤새워 연습하고 손님들 비위 맞추느라 웃음꽃 피우다가도 밤이 되면 어김없이 최철웅 지배인의 사상 학습 시간이 찾아옵니다. 동무들, 우리가 왜 이억만리 타국에서 애국심을 불태워야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하면서 말입니다. 매일같이 수령님 은덕을 잊지 말고 자본주의 황색바람에 물들지 말라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교육하더군요. 조금이라도 흐트러진 모습 보이면 바로 지배인 방으로 불려가서 자아 비판을 해야 했습니다. 그 감시의 눈길이 얼마나 무서웠는지 모릅니다. 식당 안에서뿐만 아니라 숙소에서도 저희들끼리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까지 다 듣고 있는 것 같았어요. 손님들 앞에서 웃고 노래하는 게 제 일이었지만 제 속은 매일 타들어갔습니다. 회령에서 겪었던 배고픔, 그리고 장마당에서 스쳐 지나갔던 자유의 달콤한 속삭임이 자꾸만 제 마음을 흔들었거든요. 이 지배인의 감시와 통제 속에서 저는 마치 예쁜 새장에 갇힌 새 같았습니다. 먹을 것은 주지만 날아갈 수는 없는 그런 처지 말입니다. 밤늦게 숙소에 돌아오면 동무들 몇몇이 제 방에 슬그머니 모였습니다. 불도 켜지 않고 아주 작은 소리로 속삭였지요. 진이 동무, 오늘 정말 죽는 줄 알았지 뭡니까? 그 지배인 눈빛이 너무 매서웠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지 답답해서 미치겠어요. 다들 저와 같은 마음이었을 겁니다. 고향에 두고 온 가족 생각에 눈물 짓다가도 이대로 여기서 늙어 죽을 수는 없다는 절박함에 서로의 손을 꼭 잡았지요. 저희는 매일 밤 아주 작게나마 꿈을 꾸었습니다. 이 지독한 감시와 통제에서 벗어나 진짜 자유로운 세상으로 나아가는 꿈 말입니다. 그 꿈을 꾸지 않으면 정말 숨도 쉴 수 없을 것 같았어요. 그날 밤도 우리는 어둠 속에서 서로에게 의지하며 다음 날의 무대와 그리고 더 먼 미래의 자유를 그리워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마음이 우리 모두를 짓눌렀습니다. 그날의 기억은 지금도 제 심장을 옥죄어 옵니다. 며칠 전부터 지배인 동무의 표정이 예사롭지 않더군요. 식당 안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돌았어요. 우리 종업원들은 다들 눈치만 살피며 일했죠. 무슨 일이 터질 것만 같은 그런 불안감이 공기 중에 가득했음인데. 그러던 어느 저녁이었어요. 손님들이 다 빠져나간 뒤 지배인 최철웅 동무가 우리를 홀에 모으더군요. 그의 얼굴은 평소보다 더 굳어 있었고 눈빛은 형광등 불빛 아래서도 차갑게 번들거렸음인데. 그는 한참을 망설이는 듯 하더니 입을 열었죠. 동무들 수고가 많았음인데. 조만간 고향으로 돌려보내줄 기회가 올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고향으로 돌려보내준다는 말은 우리에게는 죽음보다 더한 공포였음인데. 그건 곧 강제 북송을 뜻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였거든요. 북한으로 돌아가면 우릴 기다리는 건 뻔했어요. 정치범 수용소 아니면 총살. 아시겠습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턱 막혔어요.
옆에 서 있던 명숙 동무는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영희 동무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버렸음인매. 지배인 동무는 우리의 굳은 표정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저 인민의 뜻을 따르라며 훈계만 늘어놓더군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음인매. 창밖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고 멀리서 들려오는 개 짖는 소리마저 저를 감시하는 듯 느껴졌어요. 이렇게 앉아서 죽음을 기다릴 수는 없었음인매. 제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어요. 탈출해야 한다. 다음 날 저는 조심스럽게 동료들을 불렀어요. 식당 뒤편의 허름한 창고,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는 그곳에서 우리는 숨죽여 모였음인매. 명숙 동무, 영희 동무, 그리고 아직 어린 미란 동무까지 다들 불안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죠.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꺼냈음인매. 동무들, 지배인 동무의 말을 들었음인매. 우리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음인매. 이대로 있다가는 다 죽는 겁니다. 다들 고개를 떨구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들의 얼굴에는 절망과 함께 두려움이 가득했음인매. 저는 그들의 눈을 하나하나 마주하며 말했죠. 우리 탈출해야 합니다. 목숨을 걸고라도 어떻게든 이 지옥에서 벗어나야 해요. 살아서 고향에 두고 온 가족들을 다시 만나야 하지 않겠음인매. 제 말에 미란 동무의 눈에서 기어이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영희 동무는 주먹을 꽉 쥐었고 명숙 동무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이내 결심한 듯 저를 똑바로 쳐다보더군요. 그들의 눈빛은 불안과 함께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강한 결의로 번들거렸음인매. 우리는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순간 우리의 운명은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음인매. 그때였어요. 정말 꿈에도 생각 못했던 일이 벌어진 게 말이에요. 우리가 최지배인의 감시 아래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을 때였지요. 어느 날 우리가 믿고 의지하던 이모님 한 분이 그러시더군요. 너희들 혹시 다른 마음 있니? 하면서요. 처음엔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혹시라도 최 지배인한테 보고할까봐 얼마나 무서웠는지 아시겠습니까? 하지만 이모님의 눈빛이 달랐어요. 뭔가 우리를 돕고 싶어하는 간절함이 보였죠. 며칠 뒤 이모님은 우리를 식당 뒤편의 어두운 창고로 불렀어요. 거기서 처음으로 그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남조선에서 왔다는 사람들이더군요. 그들은 자신들이 국가정보원 소속이라고 소개했어요. 솔직히 그때는 국가정보원이 뭔지도 잘 몰랐어요. 그저 남조선에서 우리를 돕겠다고 찾아온 사람들이라는 것만 알아들었죠. 그들은 우리에게 박 선생이라는 조선족 브로커를 소개해 주더군요. 박 선생은 말수가 적고 눈빛이 매서웠지만 그의 말에는 묘한 신뢰감이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우리 12명은 밤마다 몰래 모여 앉았어요. 식당이 문을 닫고 최 지배인이 잠이 들었다고 확신할 때쯤이었죠. 박 선생은 작은 손전등 불빛 아래서 꾸깃꾸깃한 지도를 펼쳐 보였습니다. 그가 설명하는 길은 정말이지 험난하고 위험천만해 보였어요. 압록강을 건너고 산을 넘고 또다시 국경을 넘어야 한다더군요. 최 지배인의 감시망을 뚫고 식당을 탈출하는 첫날 밤 계획부터 아주 치밀하게 세웠어요. 마치 군사작전 같았죠. 박 선생은 우리에게 정확한 시간, 움직이는 경로, 심지어는 작은 신호까지 알려줬습니다. 혹시라도 발각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요. 이것만 지키면 자유를 찾을 수 있다는 그의 말에 우리는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어요. 드디어 그날 밤이 왔습니다. 우리가 식당을 탈출하기로 한 첫날 밤이었어요. 밖은 칠흑 같은 어둠이 깔려 있었고 바람 소리마저 날카롭게 들렸습니다. 12명의 우리는 약속된 시간에 맞춰 각자 맡은 일을 시작했어요. 한 명은 최 지배인의 방문을 조용히 걸어 잠그고 다른 한 명은 감시 카메라를 잠시 가리는 시기였죠. 손발이 척척 맞았어요. 모두의 눈빛에는 두려움과 함께 희망이 가득했습니다. 식당 뒤편의 작은 쪽문이 삐걱거리는 소리도 없이 열렸습니다. 우리는 그림자처럼 한 줄로 서서 조심스럽게 식당을 벗어났어요. 발걸음 소리 하나라도 크게 날까봐 발뒤꿈치를 들고 걸었죠. 심장이 너무 세게 뛰어서 귀에서 쿵쾅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새벽 공기는 또 얼마나 차갑던지요. 하지만 그 차가움이 오히려 정신을 더 바짝 들게 했어요. 뒤를 돌아볼 겨를도 없었어요. 그저 앞만 보고 달렸죠. 이 밤을 넘기면 정말 자유를 볼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믿으면서요. 그날 밤의 어둠 속에서 우리는 알 수 없는 길을 향해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 넓은 비행기에서 내리던 순간 말입니다. 발 아래 닿는 공기가, 냄새가 모든 게 다르게 느껴지더군요. 철조망 너머 세상은 늘 꿈속에서나 존재하던 곳이었는데 이렇게 제 두 발로 밟고 서 있으니 정말이지 믿기지 않았지 뭡니까? 인천공항의 환한 불빛들, 사람들의 북적거림, 그리고 우리를 맞이하는 따뜻한 눈빛들까지. 여기가 진정 자유의 땅이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며칠 동안은 모든 것이 신기하고 또 어리둥절했어요. 텔레비전에서 보던 남조선 드라마 속 세상이 눈앞에 펼쳐진 것 같았지요. 따뜻한 밥 한 끼도 눈치 보지 않고 마음껏 먹을 수 있다는 게, 밤에 불을 켜놓고 잠들어도 누가 뭐라 할 사람 없다는 게 처음에는 너무나 낯설어서 잠이 오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우리를 챙겨주는 분들이 건네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어찌나 따뜻하던지요. 고향에 두고 온 가족 생각에 목이 메었지만 그래도 이제는 괜찮다고, 살았다고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몸은 편해졌어도 마음은 여전히 무거운 바위덩이를 얹어놓은 것 같았어요. 밤마다 꿈속에선 아직도 압록강의 차가운 물살이 발목을 휘감고 쫓아오는 보이부 감시원들의 발소리가 귓가를 맴돌곤 했습니다. 눈만 감으면 굶주림에 지쳐 쓰러지던 사람들, 잡혀가던 동무들의 얼굴이 아른거렸지요. 여기가 자유의 땅이라고 하는데 제 마음은 아직도 그 척박한 땅에 묶여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동무들, 우리와 함께 온 사람들 말입니다. 다들 각자의 사연이 있었겠지만 왠지 모르게 한편으론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었어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지요. 우연히 만난 것 치고는 너무나도 조직적이었고 또 어떤 순간에는 서로를 모르는 척하다가도 미묘하게 눈빛을 주고받는 모습이 포착되곤 했습니다. 정말 우연히 모인 걸까? 아니면 누군가 의도적으로 우리를 한데 모은 걸까? 하는 의문이 자꾸만 고개를 들더군요. 자유, 자유라고 다들 말하지만 이 넓은 땅에 와서도 저는 종종 생각했습니다. 몸만 이곳에 와 있다고 해서 과연 자유로워진 걸까? 마음속의 짐은 누가 덜어줄 수 있을까 하고요. 밥을 먹다가도 문득 젓가락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저 하늘 아래 어디쯤에 우리 가족이 있을까? 그들도 언젠가 이 자유를 맛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그래도 말입니다. 함께 온 동무들. 아니, 이젠 동포라고 불러야겠지요. 그들과 함께 이 길을 걷고 있다는 것에 작은 위안을 얻습니다. 서로의 눈빛 속에서 같은 아픔과 같은 희망을 읽어낼 수 있으니 말입니다. 언젠가는 이 모든 의문이 풀리고 진정으로 마음껏 숨 쉴 수 있는 날이 오겠지요. 그날을 위해 저는 오늘도 두 눈을 똑바로 뜨고 이 새로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 멀리 아직 보이지 않는 그 답을 찾아 말입니다. 여기 남조선에 와서 벌써 몇 해가 지났네요. 처음엔 모든 게 꿈만 같았어요. 아니, 꿈이라기보단 낯설고 두려운 미지의 세상 같았지요. 정착촌에 들어와서도 한참을 이방인처럼 살았어요. 옆집 아줌마가 주는 반찬 하나에도 덜컥 겁이 나고 텔레비전에 나오는 말들은 꼭 다른 나라 말 같았지 뭡니까? 제가 문화어를 쓴다고 남조선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 건 아닌데 억양이며 쓰는 낱말들이 많이 달라서 대화 한마디도 쉽지 않았어요. 그래도 우리는 서로를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저와 같이 온 동무들, 그리고 먼저 와서 정착한 선배 언니 오빠들까지 우리 탈북민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가족이 되어 주었어요. 같은 아픔을 겪었고 같은 길을 걸어왔으니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낯선 땅에서 같은 고향 사람들을 만나는 것만큼 든든한 일은 없을 거예요. 손잡고 같이 장도 보고 한국말 학원도 같이 다니고 그렇게 조금씩 이 남조선이라는 사회에 발을 들여놓게 되었지요. 하지만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어떤 날은 길을 가다가 저를 알아보는 사람들 눈빛에 깜짝 놀라 주저앉을 뻔도 했어요. 제가 탈북하는 과정이 언론에 알려지면서 저희는 한동안 유명인 아닌 유명인이 되었지 뭡니까? 사람들의 관심이 때로는 감사했지만 또 어떤 때는 너무나 큰 짐이 되기도 했어요. 저의 과거가 제 발목을 잡는 것 같아 숨쉬기조차 버거울 때도 있었지요. 밤마다 잠 못 들고 뒤척이며 아직 북조선에 남아있을 가족들 생각에 눈물을 훔치곤 했습니다. 그들은 지금 어떻게 지낼까? 제가 이 자유로운 세상에 있다는 걸 알면 얼마나 기뻐할까? 아니면 저 때문에 더 힘들어질까? 수많은 생각들이 머릿속을 헤집고 다녔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노래를 불렀어요. 조용히 혼자 있을 때도 동무들과 함께 모여 앉았을 때도 말입니다.
북조선에서부터 제가 제일 잘하는 것이 노래였거든요. 처음에는 그저 제 마음을 달래는 일이었는데 어느 날부터 제 노래가 동무들의 마음까지 어루만져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우리가 겪었던 아픔, 그리움, 그리고 자유에 대한 갈망을 노래에 담아 부르면 모두가 눈물을 흘리면서도 다시 일어설 힘을 얻는다고 하더군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기회가 찾아왔어요. 탈북민들을 돕는 단체에서 저에게 노래를 불러달라고 요청했지 뭡니까? 처음엔 두려웠어요. 많은 사람 앞에 서는 것이 말입니다. 하지만 제가 아니면 누가 우리들의 이야기를 노래로 대신 전해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겪었던 그날의 진실을, 죽음의 문턱을 넘어 자유를 찾아온 우리들의 목소리를 세상에 알리는 일은 저에게 주어진 또 다른 사명 같았어요. 무대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을 때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하지만 첫 소절을 부르는 순간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오직 제 마음속 이야기만이 흘러나왔습니다. 고향에 두고 온 가족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 감시와 통제 속에서 살아야 했던 아픔, 그리고 이 자유로운 땅에서 비로소 깨닫게 된 희망까지요. 제 노래는 단순한 가락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저와 같은 처지의 모든 탈북민들의 아픔과 용기, 그리고 미래를 향한 간절한 염원을 담은 목소리였지요. 노래를 부르면서 저는 진정한 자유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어요. 단순히 북조선을 떠나온 것이 자유가 아니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제 목소리를 낼 수 있고, 제가 원하는 삶을 선택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자유였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혀 있지 않아요. 제 노래를 통해 저와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세상에 우리의 존재를 알리는 것이 저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아직 갈 길이 멀고 가족에 대한 그리움은 여전하지만 저는 이 자유로운 땅에서 희망을 노래하며 꿋꿋하게 살아갈 겁니다.